여름방학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생 일부 여름방학 우주 프로젝트 중등생 일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쌤튜브 여름방학 특강 서양음악사 고전파 시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교사 공다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라이벌이었을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양음악사는 크게 네 가지 시대로 나누어지죠. 바로크, 고전, 낭만, 국민악파. 거기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고전파 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파 음악이란 1750년에서 1825년 동안 유행했던 음악 양식을 고전파 음악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특징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몽주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부 특권 계층을 위한 음악에서 모든 계층을 위한 음악으로 음악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모차르트와 베토벤이겠죠. 두 사람 중에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모차르트입니다. 베토벤은 붉은색 머플러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차르트는 베토벤보다 조금 예전 사람이어서 가발을 쓰고 있고요. 베토벤 시대에는 사람들이 좀 자유로움을 선택해서 이제 가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외모부터 벌써 시대의 차이가 보이시죠? 자, 고전파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첫 번째 모차르트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는 1756년에 태어나 1791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모차르트는 35세라는 짧은 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요. 이 사람의 별명은 음악의 신동이라 불렸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레퀴엠, 오페라 마술피리,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등이 있습니다. 자, 고전파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두 번째는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1770년에 태어나서 1827년에 57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토벤의 고향은 독일이고요. 베토벤의 별명은 음악의 성인, 악성으로 불려졌습니다. 베토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운명교향곡, 영웅교향곡, 전원교향곡, 합창교향곡, 비창소나타 등 이런 곡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모차르트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모차르트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모차르트의 고향은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동영상에 보이듯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가 유명하지만 짤츠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짤츠부르크 도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모차르트 일생 두 번째에는 모차르트의 무덤은 있다, 없다 이렇게 두 가지 퀴즈가 나가는데요. 모차르트의 일생에서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한번 정답을 볼까요? 모차르트의 무덤은 없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동영상은 모차르트가 죽었던 성 슈테판 성당인데요. 이 성 슈테판 성당에서 모차르트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차르트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구경을 왔는데요. 실제로는 모차르트의 무덤이 없습니다. 비어있는 빈 공간이 있고요. 여기 모차르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빈 관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모차르트는 여러 사람과 함께 파묻혀 있어서 이 사람의 유골이라든지 뭐 어디에 파묻혔는지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무덤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베토벤의 일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베토벤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네, 베토벤의 고향은 독일 보은입니다. 베토벤의 고향은 독일에 있고요. 옆에 보이듯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독일 보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베토벤의 일생에서 베토벤은 그러면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모차르트가 무덤이 없었는데 과연 베토벤은 무덤이 있었을까요? 네,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베토벤의 무덤은 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무덤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묘비가 새겨져 있고요.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베토벤의 묘소에 꽃을 이렇게 헌화하기도 합니다. 옆에 보이는 베토벤의 얼굴이 있는데요. 베토벤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베토벤이 너무나 훌륭한 작곡가이기 때문에 이대로 무덤에 넣을 수 없다라고 해서 베토벤의 얼굴을 데드마스크로 떠서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할 정도로 베토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모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부모가 더 극성 맞았을까요? 한번 누가 더 극성 맞은 부모였는지 배틀을 한번 벌여볼까요?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음악가 아버지 밑에서 음악을 배웠습니다. 모차르트도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였고요. 베토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음악을 배웠는데요. 레오폴트 모차르트,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바이올린을 전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토벤의 아버지 요한 베토벤 또한 테너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 베토벤은 그렇게 궁정에서 연주했었던 레오폴트 모차르트와는 다르게 삼류 테너로 이렇게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아버지 다 자식들을 훌륭하게 음악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몰랐던 사실 중에 모차르트가 4살 때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3살 때 처음 피아노를 연주했으며 4살 때는 처음 작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성당에서 연주되는 악곡은 절대 유출되면 안 되는 곡 중에 하나인 미제레레라는 악곡이 있었습니다. 모차르트가 한 번 듣고 외워서 그대로 연주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황이 누가 과연 이 곡을 유출했는지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알고 보니 천재적인 모차르트가 이 곡을 한 번 듣고 외워서 그대로 사보해서 밖에서 연주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제레레라는 곡은 어떤 곡일까요? 자, 미제레레라는 곡은 그레고리오 알레그리의 위대한 참회곡 미제레레고요. 이 곡은 우르바노 8세 교황이 이 노래가 너무 아름답다는 이유로 성당에서만 부르도록 했고요. 단 3개의 악보만을 보관하고 필사 또는 금지시켜서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호기심이 발생해서 궁금했던 모차르트가 이 성당에 와서 노래를 듣고 14살이었는데 한 번만에 듣고 필사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곡 미제레레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죠? 모차르트는 7살에 유럽 투어를 다녔습니다. 7살의 어린아이가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총 21개의 도시를 끊임없이 여행을 다니면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가는 길은 빨간색, 돌아오는 길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3년 5 개월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연주 투어를 했고요. 지금이랑 달리 비행기가 없었겠죠. 그리고 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그 힘든 여정을 많이 벌였었죠. 그래서 이때 모차르트가 병을 많이 얻게 되어서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유럽 투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약 10,000 플로린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수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였죠. 자, 그러면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 또 유명한 곡이 있는데요. 그 곡 중에 밤의 여왕의 아리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피리에 나오는 밤의 여왕은 자신의 딸에게 남자친구를 죽이라고 얘기하면서 "남자친구를 죽이지 않으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Kocht in meinem Herzen Tod als Wahrung Tod als Wahrheit um mich her Hält nicht durch dich Zerreißer Todesschmerzen Zerreißer Todesschmerzen So bist du meine Tochter da mir So bist du meine Tochter 네, 잘 들어보셨죠? 베토벤의 라이벌은 베토벤은 모차르트를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베토벤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모차르트처럼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8살 때 처음 대중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3살 때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4살 때 작곡했으며 5살 때 처음 피아노 연주회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8살인 베토벤의 아버지는 2-3살 정도 나이를 낮춰서 5 살이다, 6 살이다라고 하면서 연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자, 베토벤에게 가장 유명한 곡이 뭐냐? 베토벤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넘버 9 합창 교향곡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합창 교향곡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이 가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형제여 별 저편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계신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된다. 그대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르는 곳에." 이런 식으로 원래는 교향곡이라고 하면 악기 소리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베토벤은 이 당시에 약간 센세이션하게 사람의 목소리, 합창이 들어가도록 교향곡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향곡의 가사에는 인류애를 담긴 그런 가사를 넣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가 들리지 않는 베토벤이 이렇게 멋있는 곡을 지을 수 있다니 너무나 감동적이다라고 하면서 감동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합창 교향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셨죠? 자, 베토벤의 마지막입니다. 사치가 심했던 모차르트. 모차르트가 도박도 많이 했었죠. 지금 쓰고 있는 모차르트의 가발이 1200만 원이었는데요. 모차르트가 정말 이 가발이 하나뿐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리고 모차르트는 멋있는 옷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사치가 많이 심해서 말년에는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어 허우대가 되게 멀쩡했지만 그 모차르트처럼 옷을 잘 입거나 외모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요. 음악과 결혼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데도 작곡을 했었고요. 이 사람이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합창 교향곡 연주 당시에 지휘를 했었는데요.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박수로 인해서 연주가 4번이나 멈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인생, 좀 어릴 때부터 각광을 받았었고 좀 비슷한 인생을 살았지만 또 다른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는 어린 시절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을 만큼 음악의 신동이었습니다. 음악사에서 모차르트 이전에도 이후에도 모차르트 같은 천재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천재성으로 인해 연주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돈은 벌었지만 대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키가 163cm 밖에 자라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왕족들의 생활들을 보며 자라다 보니 눈이 높아져서 자신의 생활과 맞지 않는 사치를 부려서 말년에는 재산이 없었고 늘 빚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또한 모차르트는 내기당구와 도박을 좋아했다고 해요. 모차르트 말년에는 친구도 없었고 가난한 그를 추모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반면 베토벤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방에 갇힌 채 피아노 연습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도 작곡에 전념하며 합창 교향곡을 연주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베토벤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던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를 애도하며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차르트처럼 나는 왜 재능이 없을까? 생각하기보다는 베토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건 어떨까요?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전파 음악의 특징을 정리하며 오늘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파 음악의 특징은 음악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순음악, 절대음악을 추구합니다. 순음악이라고 하면 내용 설명이나 제목을 갖고 있지 않은 음악을 절대음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성음악이 발달하였고요. 세 번째로는 형식미를 강조한 소나타 형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소나타 형식은 제시부, 전개부, 제헌부로 이루어져 있죠. 네 번째로는 실내악, 교향곡, 협주곡 등 기악의 연주 형태가 확립되었습니다. 아래 보이는 사진처럼 실내악과 피아노 협주곡 등 다양한 기악 연주 형태가 확립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고전파 음악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여름방학 추천 도서를 안내해 드릴게요. 영화 클래식을 만나다 라는 책을 통해서 클래식과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고요. 책이 어렵다는 친구들이 있다면 만화책을 추천드립니다. 이여렁의 교과서 넘나들기 음악편을 추천드립니다. 자, 더운 여름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청 쌤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이 쑥쑥 자라나길 바랍니다. 이상 서양음악사 고전파 시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